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파이썬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파이썬과 GPU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GPU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다룰 예정이고, 주로 이제 캐글 사이트에서 실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그런 예제를 들면서 GPU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우선 GPU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GPU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코딩을 한번 해보고 캐글이라는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예제를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U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하도 요즘에 이제 GPU 하니까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도 보면 난리가 아니죠. 뭐 지금 이런 주식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그 격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GPU라고 하는 건 CPU와 유사하게 그래픽 카드에 있는 어떤 칩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이제 이렇게 뜯어보면은 뭐 CPU도 있을 것이고, 램도 있을 것이고, 하드 드라이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래픽 카드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그래픽 카드는 이제 이 모니터랑 연결이 돼서 굉장히 이 CPU랑 메모리에 있는 이 데이터를 빠르게 이제 모니터로 전송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게임을 즐길 때는 어떤 그래픽 카드의 어떤 그런 역할이 예전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리소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지만은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고퀄리티, 그 실감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을 리얼리틱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리얼타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렇게 돼서 그래픽 카드도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었고 이 GPU라는 것이 단순히 그래픽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까지도 굉장히 빨라요. 예, 그래서 계산을 단순 계산하는 그런 어떠한 코어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U의 어떤 특화된 그런 계산 부분에서 많은 이런 어떤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서 뭐 GPU, 그다음에 이제 쿠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쿠다는 교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용했던 걸 한 20년 전에 한번 써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그때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라고 그래서 이제 분자 구조 이런 진서열을 3D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이런 분산 어떤 GPU 환경을 한번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병렬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픽 카드가 지금은 이제 이 멀티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이제 보편화된 개념이었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 그래픽 카드를 두 개 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쿠다라는 개념이 20년 전부터 나오게 됐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제 그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GPU가 각각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GPU에는 또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 뭐 5090 같은 경우는 32GB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병렬로 처리하는 어떤 하나의 라이브러리다라는 게 이제 쿠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쿠다를 이용해서 이 그래픽 카드에 많은 업무들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시킬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GPU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러한 GPU 기반에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병렬 처리가 가능한 그런 어떠한 하드웨어 기반에서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나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걸 구현하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돌려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수업을, 이 학습을 시작할 때, 이 런타임 환경을 갖다가 아마 이제 바꾸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했을 거예요. 구글 콜앱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런타임이라는 게 있겠고, 런타임의 유형 변경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무료 버전에서는 요 두 가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CPU로 이제 이게 아마 설정이 돼 있을 것이고, GPU를 갖다가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GPU 환경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구글 콜앱에서 무료 버전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GPU는 프로세스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래픽 카드가 하나 꽂혀 있는 그런 어떠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클라우드에서 뭐 리소스를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 빠른 GPU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픽 관련된 GPU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돌려보면은 파이토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GPU 쿠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라이브러리가 할 수가 있겠고, 토치 안에 쿠다가 is available 활용하냐, 그러니까 멀티 GPU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본 거죠. 예, 물어보고, 만약에 그게 참여라면 true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GPU 개수는 몇 개고, 그 GPU, 이 이름은 뭐고, GPU 개수는 뭔지를 출력해봐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GPU 이름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GPU 개수는 한 개라고 나오죠. GPU 이름은 텔사라고 이제 T4라는 게 나오고, 쿠다 사용 가능한 건 뭐 true라는 리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어떤 막강한 그런 어떤 딥러닝 인프라를 갖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파이썬 가지고 어떤 GPU 환경에서 뭔가를 돌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해 본 바로는 뭐 지금 이제 뭐 5090 GPU는 아니겠고요. 그 전에 이제 램 24기가짜리가 들어간 멀티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는 서버를 이제 교수님이 연구용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리고 재원 CPU랑 이런 식으로 해서 로컬에서 돌린 겁니다. 데이터셋은 한 180기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구글 콜앱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얘는 한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얘는 하루에서 반나절, 이틀 정도, 하루 반날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객체의 라벨링을 하는 어떤 180기가의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환경에서 돌려봤을 때 구글 콜앱에서는 뭐 한 5일에서 6일, 그다음에 얘는 24시간 돌리는 거죠. 얘는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뭐예요? GPU가 잘 연결되는지 확인하긴 했는데,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이런 어떤 문구들이 잘 뜨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GPU가 제대로 다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GPU라는 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로 GPU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얼마만큼 속도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소할 수가 있어서 여기다 주석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략 CPU에서만 돌릴 때는 0.24초가 걸렸는데, GPU 환경에서 돌렸을 때는 0.03초, 대략 6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구글 콜앱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이즈를 만으로 이제 책정을 하고 행렬 크기를 정합니다. 예, 행렬 크기를 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행렬이라는 걸 매트릭스잖아요. 이 매트릭스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계산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텐서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내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 같은 것들이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텐서, 여기에 텐서, 여기 텐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더해주고 곱해주고 이런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레이어층을 계속해서 이제 뭐 1차원, 2차원, 3차원, n차원까지 계속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하학적인 수학이 바로 행렬 매트릭스 계산입니다. 벡터랑 매트릭스 계산이고, 그런 연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뭐 1억 개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GPU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서 보면 값을 랜덤하게 만듭니다. 예, 만 곱하기 만의 텐서를 갖다 만든다고 그랬죠. 얘도 그러면 약 1억 개 정도의 텐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값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B라고 하는 이제 CPU 이런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값을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트릭스를 두 개 만드는 거죠. 매트릭스를 두 개 만드는데 얘를 덧셈을 시키는데, 이 덧셈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다 원소별로 더하는 어떤 공식이 있는 거죠. 예, 행렬을 더하는 덧셈 연산이 있는데, 그 덧셈 연산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 뭐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겠죠. 여기에 뭐 만인 정도 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매트릭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도 만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를 더하는 연산만 해도 1억 개가 되는데, 그런 어떠한 부분을 얼마나 빨리 이제 수행하느냐,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바이스를 쿠다로 연결해서 병렬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디바이스는 이제 GPU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GPU 환경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넘깁니다. 예, 데이터를 넘겨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GPU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 이제 게임을 전공을 했는데,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게임에서도 보면은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램이 있잖아요. 램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에도 GPU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GPU가 있고, 여기도 램이 있어요. 예, 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모니터가 있겠고요. 예, 우리가 이런 화면상에서 우리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 여기 뭐 캐릭터도 나올 것이고, 여기 산도 있을 것이고, 여기 집도 있을 것이고, 적군도 있을 것이고, 쿨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브젝트들은 이런 조그만 삼각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조그만 삼각형으로 가장 엘리먼트가 적은 기하학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버텍스라고 부르는데, 버텍스의 크기는 최대 128바이트까지 걸려요. 그러면 이 하나의 보통 이제 이게 하나의 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초에 만약에 내가 FPS 프레임 퍼 세컨드가 뭐 한 80프레임 난다 그러면 하는 순간에 이게 80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 장에 보여주는 버텍스의 어떤 크기는 몇 개냐면은 보통 한 10,000개 정도가 돼요. 예, 10,000개를 1초 동안에 80번을 갖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PU에서는 도저히 이거를 모니터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텍스의 데이터를 전부 다 램, 여기 그래픽 카드로 옮겨주고 얘가 GPU한테 렌더링을 해줘.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초 동안에 그러면 이제 뭐 80개면은 이게 10,000개라고 그러면은 뭐 거의 80만 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쭉 렌더링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는 수많은 계산과 뭐 마우스 키보드가 눌러졌는지 사운드가 나오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데이터 처리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CPU라고 하는 코어 수가 적은 거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 코어가 되는 뭐 CPU 같은 경우는 뭐 한 24개, 32개 코어라고 그러면 뭐 GPU 같은 경우는 1만 개 코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병렬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I가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의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터치라고 하는, 여기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동기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매트릭스를 더해주는 계산을 빨리 해라. 그러고 나서 싱크를 맞춰주고, 거기에 걸린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초기 시간에서 빼주게 되면은 얼마만 정도에 나오느냐 했을 때 보니까 CPU 같은 경우는 24초가 나오고 GPU는 0.03초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매트릭스 계산인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나 이런 데이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픽셀 단위로 이제 우리가 학습도 해야 되고 뭐 어떠한 뭐 다양한 어떠한 계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게 되면 아까 전처럼 뭐 이렇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며칠 걸리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번 내는 이제 우리가 GPU 환경에서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세계에서도,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공공 사이트에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유명한 그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는 캐글 사이트에서 실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배운 어떠한 데이터 처리를, 이런 것들을 GPU 환경에서, 어떻게 파이썬으로 코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글은 원래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분야에서 어떤 그 굉장히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또 이렇게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습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 캐글을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서 실전 문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이런 걸 함으로써 그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분석과 실제 그런 어떠한 이런 어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AI 추론 모델을 우리가 그 활용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떠한 그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요즘에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AI 모델도 사용할 수 있겠고 또 개인 GPU와 딥러닝 모델도 돌려볼 수 있다. 네, 맞아요. 여기에 들어가면은요, 구글 코렉과 같이 또 이런 클라우드 기반에서 파이썬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뭐, 이런 어떤, 학생 차원에서는 이제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걸 활용을 하시면, 예,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7년 구글에서 인수해서 지금은 굉장히 막대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URL은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환경이 나옵니다. 예, 여기 환경이 나오고요. 자, 이 API 키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리눅스에서도 우리가 백엔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굉장히 여러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오픈 소스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이나 AI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캐글이 제공해주는 API를 갖다가 라이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라이브를 설치를 하기 전에 이 공식적인 API를 인증을 받아야지만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API 키를 발급해야 돼요. 요즘은 대부분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예, 그래서 API 키 발급을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레거시 방식인데, 레거시 방식은 이제 제이슨 파일을 갖다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이제 구글 콜앱에서 업로드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보면은 뭐 은행 비밀번호, 비밀 전화번호 같은 개인 인증 파일이라서 다른 사람과 공개하거나 공개 장소에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는
이 소스 코드 및 리소스 파일에는 이 교수님이 만든 kaggle.json 파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그 실습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요즘에 나오는 최신 방식으로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바로 그냥 복사를 해놨다가 뭐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가 복사를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드상에다 그냥 바로 붙여넣기 하면은 인증이 계속 되는 그런 코드를 쓸 수가 있다라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하고 이 방법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캐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한 후에 오른쪽 위에 자신의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캐글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오른쪽 뒤에 프로필 여기 그 우리 모양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your API 토큰이 있었어요. 여기 키 아이콘이 나있는데 your API 토큰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게 현재까지 자기가 만든 어떤 그 이런 인증 키들이 뭐가 발급이 됐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몇 가지 이렇게 이제 키를 발급해 놓은 게 있어요. 우선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위에 거는 이제 인증 키를 바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주는 방법이고 요 밑에 create legacy API라는 키가 있어요. 얘 create legacy API 키 얘를 클릭하시면은 generate a new legacy API 키를 자동적으로 뭐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을 이렇게 다운로드 할 것이냐, generate 생성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continue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캐리라는 이름으로 JSON 파일이라는 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증된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JSON 파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증된 키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바로 페이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create new token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요. 뭐 토큰 이름을 캡을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 파이썬이다 내가 아니면 테스트다. 테스트라는 걸 갖다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테스트라 쓰고 키네임을 테스트라 쓰고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API 토큰이라서 이렇게 키가 인증 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 보면 카피 클립보드라고 하는데 얘를 복사를 해 놓습니다. 네, 복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구글 콜앱에서 그걸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코드를 갖다 한번 만들어 놓는다. 여기다 할까요? 플러스 코드를 넣어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줘도 얘는 이렇게 그 인증키가 패스트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캐그를 갖다 이용하시는 방식이 인증키를 발급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얘기를 드렸고 여기 부분 토큰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우리가 인증키를 갖다가 발급받아서 하는 방식 이거는 JSON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죠. 그래서 인증키를 JSON 파일로 받아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교수님하고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느낌표가 있다는 것은 셀 명령어라고 그랬죠? 예, 셀 명령어입니다. 예, 그래서 pip 설치를 해라.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는데 파이썬 명령어죠. install kaggle 그 다음에 /q 그래서 kagle의 API를 갖다가 쓸 수 있게끔 kaggle 라이브러리를 인스톨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kagle이라는 것이 이제 그 환경이 깔리겠죠. 네.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구글 콜앱에 있는 파일스라는 클래스를 가져다 써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에 해당되는 이런 어떠한 그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좀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 파일 선택이라는 게 나와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글 콜앱에서 요거를 아마 클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위를 클릭하면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파일 선택이라는 게 나오고, 뭐, 제이슨, 아까 kaggle.js라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API 설정 완료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증이 된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그 키를 복사한 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고, 유저네임은 kagle이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 키 값은 이거다라는 걸 요런 코드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다룰 데이터는 타이타니코의 어떤 그 뭐 생존하신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 뭐 어떠한 그 객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나이대는 어떤지 여러 가지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이 그 어디서로부터 다운로드 받으냐면은 바로 케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죠. 네. 이게 뭐 볼까요? 자, 일단 이거는 터미널 명령이라고 그래서 케글로부터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라.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되겠죠. 예. 그리고 다운로드 경로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케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검색창에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야썰 그다음에 타이나이 데이터 뭐 이거 사람 이름일 수도 있어요. 예, 폴더명이고 이거는 이제 그 올린 사람의 이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타이타니 데이터셋이라는 어떠한 그 zip 파일을 갖다가 압축 파일을 갖다가 다운로드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 구글 콜앱 환경으로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폴더를 만들고 이 타이탄이나 폴더를 만드는데 이때 다운로드 할 때 압축 파일이면 다운로드가 다 끝난 다음에는 zip 파일을 풀어라.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다 에러 없이 이제 다운로드가 됐으면은 다운로드 완료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표출해라 이런 얘기했죠. 네. 그리고 이제 ls 같은 경우는 ls를 치면 리눅스 명령어인데 이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dir 같은 경우에요. 도스 같은 명령어에서 그래서 이렇게 csv 파일이 압축 파일이 풀려진 상태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실행시키면 아까 전에 이렇게 다운로드 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케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타이타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어떤 화면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래서 뭐 데이터셋에는 서바이브 된 사람, 그 다음에 객실은 뭐 어떤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름은 뭐다, 뭐 패션 아이들은 뭐다,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칼럼들이 어떤 칼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글 사이트가 참 좋은 어떠한 그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돌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떠한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칼럼을 확인해 봅니다. 생존 여부, 예, 죽었는지 살았는지, survived, 0이면 사망한 사람, 1은 생존한 사람, 그 다음 클래스는 3등급에 있는 객실, 1등급이 좋은 방이에요. 3등급은 객실이 제일 낮은 객실이고, 그리고 이름은 뭐고, 그 다음 남녀, 성별은 뭐다, 나이는 몇 살 때인지, 그리고 이제 또, 티켓, 그 다음에 페어 요금은 뭐고, 캐빈,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코드들은 전부 다 GPU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결측치라는 얘기가 나와요. 데이터 정보. 사실 이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비워있는 데이터를 말해요. 널이라든가 날, A, 뭐 이렇게 널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그 비어있는 셀을 의미해요. 그래서 결측치 처리는
데이터 분석부 AI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AI를 돌릴 때 잘못된 이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학습 추론을 한다든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어떤 부분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나이대가 그때 당시에 또 나이 기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객실 번호도 또 누락된 부분도 있을 거고 탑승 항구도 어디로 했는지 그건 뭐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보면 그런 어떤 결칙치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실무적인 어떤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을 파이썬 코딩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회를 하고 안정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어떤 테크닉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은 결집치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데이터 왜곡이나 에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기 전까지 결집치 처리는 잘해야지만 정확한 그래프를 내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결주치 확인 코드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포를 갖다가 출력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is null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더해서 알려줘라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적으로 보면 나이대는 상당히 많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객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생성자 수를 분석하는 건데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를 활용하여 시각화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매트플라이트 라이브러리를 썼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 중에 서바이브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생존자에 대한 컬럼을 가져와서 우리가 value count 그런 어떤 카운트를 갖다가 세요. 예, 그래서 생존자 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사망 수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그룹별로 우리가 이제 이걸 카운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다음에 사망과 생존에 대한 어떤 컬러 값을 이렇게 따로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적어주고 인원수.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위에다 찍어주는 이런 어떤 그 위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생존한 사람보다도 그 사망한 숫자가 상당히 많죠. 그죠? 예. 네. 그 다음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탑승객의 나이 분포를 이제 한번 분석해 보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중요한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우선 데이터에 대한 결과부터 보는 것보다는 이제 코딩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age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이를 갖다가, 그 값을 컬럼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drop, null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런 함수가. 그래서 이 함수 하는 역할이 뭐냐면 결칙치 정보 이런 걸 빼고 결칙 정보 이런 낱널이라는 널에 대한 어떤 값을 빼고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어떠한 그 정제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함수를 썼다라는 것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 뭐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결측치가 들어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상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에러를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에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결집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빈스는 이제 구간에 몇 개의 막대를 그려낼 것인지,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엣지 컬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 데이터를 그냥 넣으면 에러가 나거나 그래프가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걸 체감시켜 주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결주치를 갖다 하기 위한 이런 함수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20, 30대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은 타이타닉호가 이제 어떤 그 젊은 시대에 어떤 젊은 사람들을 싣고
어떤 프론티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런 어떠한 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탔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또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객실 등급별 생존율인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네. 객실 등급별로 그룹한 다음 생존 비율을 계산하면 요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또 파이썬 코드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자, 일단 중요한 건 그룹 바이 P 클래스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 함수가 나와요. 여기면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그룹 바이를 그룹화 시켜라는 얘기예요. 그룹화. 등급을 그룹화시켜서, 이거 등급이 지금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존재를 하니까, 그럼 1등급에 있는 사람들을 쫙 모아버리고, 2등급에 있는 사람들을 쭉 모아버리고, 3등급에 있는 사람을 쭉 모아버린 거예요. 네. 다 모았어. 그룹화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그런 다음에 그 그룹화된 어떠한 그 데이터 그 필드에서 서바이브된 그 어떠한 그 생존에 대한 어떤 필드, 컬럼을 또 가져와라. 예, 가져와라.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사망 여부에 대한 어떠한 생존에 대한 컬럼만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서바이브드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평균. 예, 평균을 구한 것이 바로 민이라는 함수예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세 개의 단계가 이제 그룹화, 그 다음에 생존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그 개수를 가져오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평균을, 개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뭐,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게 이제 뭐, 0.3, 뭐, 비율이다. 그러면 이제 100을 곱해서 30%에 대한 비율로 맞춰주는 거죠. 예.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값이 0.3이면 100을 곱해서 30%의 어떤 비율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서바이벌 레이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코드 한 줄이 되게 많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데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일 좋은 객실에 있는 사람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교통수단을 뭐 좋은 차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교, 교통수단을 좋게 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적게 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여행 갈 때 이왕이면 너무 싸게 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감대하셔서 염두에 두셔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렇게 또 산전도 또 아이와 요금과의 관계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서바이브드 생존되어 있는 0은 사망이고 1은 이제 생존인데 매블레라는 얘기는 이제 색깔을 칠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은 이런 색깔, 빨간색 계열, 생존한 사람은 이제 청록색 계열로 이제 색깔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캐터 산점도를 이제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정해주고 컬러가, 그 다음에 알파가, 그 다음에 엣지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뭐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요금이 비싼 사람들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대부분들이 이 정도의 아예 요금이 적은 사람들은 빨간색이 몰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요금이 올라갈수록 산 사람이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서브플러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격자 모양 2x2로 2행 2L로 격자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예,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분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 네. 우리가 요즘에 넷플릭스를 상당히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영화도 나오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는지, TV를 많이 보는지, 그 다음에 영화에서는 어떤 장르, 액션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코미디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국가별로 콘텐츠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또 연도별로 어느 해 때 가장 콘텐츠가 많이 나왔는지, 또 시청 등급별 콘텐츠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한국 콘텐츠가 얼마나 또 인기가 있는지, 결과치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걸 직접 또 코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가지고 이런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좋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코딩 소프트웨어 능력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